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먼저 무엇을 핵심적으로 볼 것인지 미리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의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지와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지출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 지출입니다. 일상적인 지출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일상적인 지출 중에서도 비중이 큰 원재료나 인건비 관련 사항은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출도 주석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출 구조 속에서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굳이 주석까지 보지 않아도 재무제표 본문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결과물인 유형자산의 증가와 투자 자금의 조달 원천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단순한 현금만이 아니라 영업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른쪽의 삼성전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장사가 점점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시작합니다. 매출 원가는 판매한 물건의 원가이고 매출 총이익은 판매한 물건에서 남은 마진입니다.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연도를 볼 때 반드시 비율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출 원가율을 보면 2023년에는 약 69%, 2024년에는 62%, 2025년에는 60%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원가 구조가 좋아지고 있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증가 금액과 증가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0조 이상 증가했고 증가율이 1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성장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비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을 같이 보면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도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정상적이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쓰이겠지만 자본 변동표에서 보면 주로 주주에게 배당되고 나머지는 사업 미천인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기초자본에서 시작해서 당기순이익으로 증가하고 배당금으로 감소하면서 기말자본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항목들을 다 볼 필요 없고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익이 쌓이면서 자본이 증가하고 배당을 하면 일부 줄어든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 자본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와 달리 누적된 개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올해만의 금액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쌓여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항상 전년도와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투자입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보면 감가, 상각을 한 후의 금액인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투자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는 이익이 사업 미천이 된 자본으로 조달하고 또 하나는 차입금으로 조달합니다. 차입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위해서 차입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본과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현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실제 현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개념 차이를 정리하면 투자활동은 물건이 오고 가면서 돈이 같이 오고 가는 경우입니다. 기계를 사거나 다른 회사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영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재무활동은 물건은 오고 가지 않고 돈만 오고 가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에서는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투자활동에서는 지속적으로 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자금 조달과 상환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은 잘 되고 있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부터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약 정리입니다.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이 요약 정리 내용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실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검색하고 사업보고서를 보면 3개년 재무제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구조와 동일하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원가는 증가하지만 비율은 개선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익과 이익률이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본변동표입니다. 손익계산서와 달리 세로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자본에서 시작해서 당기순이익이 더해지고 배당금이 차감되면서 기말자본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당기순이익과 배당금만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본총계는 자본변동표에서 본 금액과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계속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활동별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투자활동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취득으로 현금이 나가고 있고 재무활동에서는 차입과 상환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합치면 기초현금에서 시작해서 기말현금이 만들어지고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앞에서 본 흐름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영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이고 양호한 흐름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방식으로 현대자동차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